오랜만에 우리 05년생 우리 고2 학생들 대상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2024학년도 우리 시행 계획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이제는 우리 고2 학생들이 준비하는 이 대학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요 라인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호하는 대학들이 여러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내신 관리도 잘 돼 있고 학교 생활도 충실히 하면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가기를 희망하는 우리 수많은 고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표를 정말 자세히 들여다 볼 건데요. 일단 서울대부터 이화 여대까지 우리 7개 대학,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7개 대학을 한번 알아볼 텐데, 일단은 뭐 대학 그 정책에 따라서 10% 정도는 교과 전용으로 따로 빼놨고요. 그다음에 수능이 여전히 40% 가까이 각 대학 모집 청원의 40% 가까이 수능이라서 단일 전형으로는 가장 많이 뽑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시에서는 여전히 종합의 그 위상이 높습니다. 이 대학들은 특히나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와 논술을 뽑지 않고 결국 수시에서는 종합, 정시에서는 수능 이렇게 간다는 거 알아두시고 3,000명 전후의 대학들 규모이죠.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지역은 뭐냐면 고려대 같은 경우가 학교 추천 전형에 해당하는 이 교과 전형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줍니다. 200명 가까이 줄고요. 또 대신에 종합 전형으로 이만큼 늘어납니다. 개인적으로 저 고위 학년부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 고대 학추로 많이 붙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엄청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모집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이전보다는 다른 입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신 관리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서류에 대한 그 부분 20%에 해당하는 그 부분도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최저에 대한 부분 완화가 됐긴 했지만 그 부분도 더 준비를 잘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년도하고 다른 입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종합전형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200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또 잘 준비가 되어지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7개 대학도 마찬가지로 전체 인원은 23,000명 규모 한 24,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10%에 해당은 2,400명, 종합은 9,000명대, 그다음에 수능은 마찬가지로 9,000명대. 그래서 이 상위권 대학 가려면 뭐 정시가 잘 나오면 말 그대로 순위 잘 봐서 가면 되는데 여기를 우리 재수생, N수생들이 가만 놔두지 않죠. 그래서 우리 재학생들의 특권은 교과 종합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대부분의 교과, 대부분이 아니라 여기 한양대를 제외하고는 다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자, 또 다른 그룹인 우리 또 15개의 선호대학에 해당하는 이 대학들 여전히 전체로 봤을 때 2만 9천 명 규모. 그러니까 아까 거하고 합하면 거의 5만 명, 5만 2천 명 정도 규모가 되는 거고 그게 10%에 해당하는 요 8개 대학이 10%에 해당하는 3,500명 정도 교과를 뽑고요. 그다음에 수능 전형 여전히 많이 뽑고 40% 가까운 숫자. 그리고 수시에서 종합 전형은 가장 많다고 보면 되고 이 구간에도 앞에 있는 구간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리고 여기 이 정도 레벨 애들 보통 지원한 학생들이 1.5등급에서 2등급 사이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어느 하나 놓칠 수가 없는 구간이죠. 교과를 가기 위해서 뭐 내신을 잘 챙겨야 되고요. 1등급 대 내신 그리고 여기 경희대, 건대, 동국대를 필두로 하는 이런 대학들은 또 서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고 또 종합전형으로 인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 종합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최저학력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여차하면 이른바 정시로 직행할 수 있도록 또 관리 잘해야겠죠. 최저로서 2과목, 3과목 공부하느냐, 수능으로서 4과목을 다 공부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구간의 대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다 잘할 수밖에 없다. 우리 고위 학생들 여름방학 맞이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열심히 세웠겠지만 이런 레벨의 대학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더 해야 될 게 많고 잘해야 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엄청난 변수가 있죠. 이 종합전형에서 보통 서류를 보는데 학생부하고 자소서를 보게 되는데 우리 2024학년부터는 일단 자소서가 다 폐지가 되죠. 그 자소서가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만 보게 되는데 학생부 내에서도 이제 반영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독서 상황도 미반영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봉사활동도 미반영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창체, 세특, 행발 이 세 가지로 서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종합전형에서 어떤 변수가 나올지
심히 궁금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도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 학기 중에 정말로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 듣고 활동 열심히 참여하고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마음껏 발휘하고 무엇보다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런 대학들의 종합전형을 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가기 어렵죠. 게다가 이 모든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제대로 기록이 되어줘야지만 이런 어필이 가능하기 때문에 1학기 때까지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면 남은 2학년 2학기,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이 두 학기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여름방학 정말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대학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요 서성, 한, 이 네 개 대학을 볼 건데 개인적으로 여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화여대는 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학년도에 우리가 시행계획을 분석을 좀 할 건데, 그럼 전년도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우리 2023학년도 올해 거죠. 올해의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논술 전형도 있는데 일단 논술을 빼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자료를 쓰는 건데 일단 이화여대는 관심이 없고, 서강대 성균관대는 일단은 고교장 추천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시행되는데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서강대의 교과 전형이 이름부터 싹 다 바뀝니다. 숫자는 거의 비슷하고요. 올해는 추천 인원이 10명이었고 성균관대는 10%였습니다. 최저가 3합6, 여기는 3합 6인데 이 5에 해당하는 건 이 글로벌이 들어가는 요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글로벌 리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학과가 좀 더 셌고요. 그다음에 서강대는 3합 6이니까 거의 두 개 최저 똑같다고 보면 되겠고요. 국영수사과, 그다음에 전과목 반영이 있는데 이 서강대는 요 그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비율을 이렇게 세팅하는 전형이라서 조금 계산하기가 좀 만만치 않았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그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80%, 그다음에 진로 선택 20%인데 20%에 해당한 이 과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 그다음에 전문 교과에 대해서 학업 수월성, 학업 충실성이라는 이름으로 정성 평가가 들어가서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바로 뒤에 입결을 확인하겠지만 성대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정성적인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양대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성적만 좋으면 한양대만큼 참 그 뭐랄까요, 지원해서 붙기 편한 대학이 없습니다. 내신 1.5등 만쪽이다, 그죠? 그리고 서류가 엄청 잘 갖춰져 있다 그러면 이전에도 뭐 자소서도 필요 없었고 최저도 필요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내신이 안 좋고 서류도 안 돼 있으면 한양대 가기 정말 어렵죠. 이게 교과 전형이고요. 그래서 전년도 2022년도 보니까 경쟁률이 보통 13대 1, 13대 1, 8대 1, 4대 1. 그러니까 한양대 같은 경우는 내신 좋지 않으면 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요 대학들은 다 같이 씁니다. 서울대, 연고대부터 해서 다 같이 쓰기 때문에 결국은 추합이 어디까지 되느냐의 싸움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올해 잘 보시되, 다만 2023과 24는 좀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 2학년들은 올해 입시 결과를 참고는 하되 뭐가 됐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통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전형은 일단 성대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들어갔고요.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다 깔끔하게 다 올해 학생부만 넣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이 14대 1, 17대 1 이렇게 돼 있는데 예년 대비해서 인기가 많이 좀 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요 구간대 학생들이 이전에는 교과 전형이 없었다 보니까 무조건 종합으로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학교장 추천 전형, 지역 균형 전형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10% 정도를 빠져나가서 선택권이 좀 넓어져서 여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선수들만 쓸 수밖에 없고요. 참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각 대학에서 평가하겠다고 하는 그 평가 항목들에 맞춰서 잘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냥 학생부 하나만 가지고 그냥 평가하는 거고 뭐 아무런 게 없어요. 면접도 없고요. 뭐 나를 어떻게 어필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활기록부만 또 전산으로 보내주면 끝이기 때문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냥 내 학생부가 한양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 자, 아무튼 자 이런 것들이었고요. 자, 그러면 자 2022학년도에 전형 결과를 놓고 보겠는데 1.5등급 전후로 해서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강대입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참 가늠하기 어렵죠. 되게 폭이 넓은데 서강대 레벨만 놓고 보더라도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고 학생들만의 내신만 가지고 좀 다시 세팅해야 되는데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3등급 일반계 고등학교 3등급 학생이 서강대를 학생부만 제출하고 붙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대충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교과 그 점수의 한 0.5 정도 요 바운더리 안에서 지원을 하면 어떤 승패가 나지 않을까. 1등급 이상 괴리가 나면 어지간한 서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 녹아나 있지 않으면 쉽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1.5등급 전후로 형성이 됐고요. 성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서강대하고 비슷한 레벨인데 인원수는 더 많죠. 하지만 여기에 20%의 정성적인 평가, 진로 선택 과목 전문교과에 대한 정성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점수가 좀 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계열로 뽑는 게 있고 학과로 뽑는 게 있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0.5에서 1등 만축이고 송대만 놓고 보자도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계 학생들은 뭐라고 딱 집어서 몇 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점수보다는 좀 더 경쟁력이 높은 내신이어야 되고 당연히 종합전형은 내신만 놓고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류적인 준비들 게다가 우리 2024학년도 우리 05년생들 현재 고2 학생들은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승부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생활기록부 세특에다가 여러분들의 진로 관련된 역량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충실한 그런 모습들 무엇보다 학업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 자세, 활동에 대한 어떤 충실한 부분들을 많이 녹여내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정말 깔끔하죠. 한양대는 내신만 갖고 뽑는 전형이다 보니까 교과도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내신의 등급도 있고요. 물론 이거는 전년도의 경쟁률에 따라서 눈치 보기 때문에 있는 것도 있고 게다가 한양대 자체만 목표로 쓰는 것보다는 전국의 내신 좋은 학생들 1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다 쓰기 때문에 과연 어느 학교로 빠져나가냐에 따라서 추합이 어디까지 와서 등급이 어디서 마무리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쟁률을 볼 수밖에 없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3개년도의 자리를 보고 나서 이렇게 그 평균을 내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퐁당퐁당 개념으로 접근해버리면 실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화학공학과가 2.07이니까 올해 예상하기는 화학공학과에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과연 한양대 한양화학공학과가 다른 학과 대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졌을까요? 서로 눈치 경쟁하다가 전년도에 높고 그 다음에 낮아지고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양대 같은 경우도 1.5등급 되고 특히나 우리 2024학년도 입시 치르는 우리 05년생 학생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학년대에 비해서 전체 인원수가 더 부족합니다. 그만큼 학교에서 내신 관리도 어렵고 수능에서 등급 관리하기도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건데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교과 전형 한번 볼 텐데 서강대가 정말 거의 싹 다 바꿨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바뀌었고요. 지역균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모집이랑 거의 비슷한데 학생부 100인데 자, 그 전에 이제 등급 나오는 과목들 80%, 비율로 하는 거 이제 바로 진로 선택 과목이죠. 10%. 그다음에 비교과 10인데 이전에 비교과를 출결하고 봉사 봤는데 2024학년부터는 봉사가 빠지고 출결만 놓고 보는 것 같고요. 그 출결도 미인정 결석, 미인정 결과, 뭐 미인정에 관해서만 있기 때문에 거의 만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비율 부분 그래서 아래 보여드리지만 예를 들면 성취도가 A, B, C 나눠지는데 성취도 A가 40% 나오고 B가 30%, C가 30% 나오면 만약에 A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A 맞은 거를 일단 2로 나누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래에 있는 두 개를 더한 것들을 더한 값이 8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80점 만점이 되는데 100점 만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과목들을 다 더해가지고 이제 평균을 내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A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오면 손해를 보는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생 개개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내신 부풀리기 개념으로 A 비율을 너무 높게 잡은 학교가 있으면 좀 손해볼 수 없는 구조죠. 서강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결론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적당히 선생님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렇다는 거고요. 최저가 완화가 됐습니다. 올해까지 2003학년까지 3합 6이었는데
이제는 세 개가 3등급으로 정말 많이 완화됐죠. 그러니까 세 개 각각 3등급입니다. 그래서 합의 구란 얘기가 아니라 세 개 각각 3등급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완화됐고, 반영교과도 국수, 영사, 과에서 전 과목으로 반영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강대는 2023학년도 입결하고 2024학년도 입결은 좀 달라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2학년 학생들은 좀 더 긴장하시고요. 자, 성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뭐 큰 틀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진로 선택 과목이 20%가 학업 수월성, 학업 충실성이랑 이전에 똑같아 있었던 건데, 이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종합평가적인 그 정성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 종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신만, 뭐 수능 최저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 생활 충실하면서 생활 기록 잘 채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강대에서 빼먹었는데 추천 인원도 10명에서 20명으로 좀 늘렸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 완화가 됐습니다. 5개 과목이라는데 원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 탐구 2인데요. 성대는 특이하게 탐구 1, 2를 별도 과목으로 세팅해서 아무튼 이 중에서 3개가 7, 이전에는 6이었죠. 하나가 완화됐고요. 그 다음에 6이 되는 건 5에서 6이 된 거, 글로벌, 아까 말했던 글로벌하고 소프트웨어 학과, 요 학과가 6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전보다는 최저가 완화됐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라. 최저 완화시켜준 이유는 그만큼 수능 최저를 마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완화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별 차이 없고요. 한양대 깔끔합니다. 이전하고 똑같고요. 말 그대로 내신 관리 잘 하시면 되고, 국영수사과 한국사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내신 산출하고,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3과목, 진로 선택 무조건 A가 다 나와야겠죠. 이런 겁니다. 자, 종합전형은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공이 이제는 학생부밖에 안 보죠. 이제 자소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학생부 갖고 성들어 봐야 되고, 다 그냥 깔끔합니다. 그래서, 요 전형들은, 특히나 뭘 주목하냐면 성대에 학과로 모집하는 숫자가 전년도에 630이었는데, 2024학년 429명을 줍니다. 거의 200명 가까이 줄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2024학년도 입학할 우리 고2 학생들, 고5년생들, 성대 학과 모집으로 종합전형했을 때 손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안타깝게도 개인적으로 짜증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늘어야 되는데 줄니까요. 그래서 이 대학들을 종합으로 붙으시려면 1, 2, 3학년 3년의 과정 속에서 모든 과목들에 충실해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충실이라는 건 안 졸고 눈 뜨고 있는 자체가 충실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당연한 거지만 배우는 과목들에 대해서 얼만큼 호기심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 진로와 연관을 시켜서 지식을 확장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종합 전형에 맞는 학생이에요. 본인이 압니다. 아무런 호기심도 없고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의욕도 없는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절대 맞지 않고요. 그 친구들은 생활기록부에 담당 교과 선생님들이 의미 있는 기록들을 남기기가 되게 어렵고, 게다가 활동하지 않으면 기록할 게 없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충실히 참여하시고, 게다가 또 하나 팁이 뭐냐면 우리 창제 시간에 이루어지는 자율탐구 같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사교육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연구해서 보고서를 만들면 탐구 보고서의 이름으로 창체, 자율활동, 진로활동에 기록이 될 수 있고, 동아리활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록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고, 자기소개서도 없어지고 또 교사 추천서도 진작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는 그 항목에서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적어주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인성과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충실도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추천서가 될 수 있습니다. 3학년 때 나오는 행발은 대학에 보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1학년 2학기 때의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이 여러분들 추천서가 됩니다. 1학년 건 이미 지나갔고요. 2학년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 담임선생님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단순하게 평가한다는 개념을 떠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부분들, 장점들을 누가 기록하셔서 어떤 식으로든 생활기록부에 남기려고 노력하시는데, 반대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록할 게 없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나쁜 모습만 보이는 학생들은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학교생활 충실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서성한 요 레벨에 가려면 내신 관리 1등급 때 잘 유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저 잘 관리하셔야 되고, 그다음 학교생활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자, 우리 05년생들 잘 준비하셔서 의미 있는 결과를 잘 만들기를 기대합니다.